안녕하세요. 오늘 과외하기 콘텐츠 진행을 맡은 크라우드웍스 박경민입니다. 과외하기 콘텐츠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요. 교육을 수료하시고 어떻게 작업을 시작할지 혹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해소를 해드리고자 이런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과외하기 콘텐츠에 신청을 해주신 지은님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나이나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한 이유, 그리고 과외하기에 신청한 이유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외하기 콘텐츠에 지원해서 선정된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7년차 직장인으로 이제 30대 초반인데요. 본업은 있지만 사실 뭐 주말이나 뭐 평일 저녁 등을 이용해서 좀 더 알차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재택 부업을 찾다가 데이터 라벨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시기가 언제쯤이신가요? 저는 올해 7월, 8월쯤에 받았고요. 네, 사실 지금 받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려운 내용은 사실 크게 없어서 내일 배움 카드로 이제 기초 과정, 심화 과정 모두 일주일 정도 걸리면서 이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교육을 들으시고 바로 소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벌었는지,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정말 큰 금액은 사실은 아직 시작 단계니까 벌지는 않았고, 트로 이제 문장 완성하고 그거 이제 녹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이제 내용은 이제 면접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58,000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첫 달에 거의 바로 수익이 발생을 한 거네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들 프로젝트가 없다, 아직 수익이 없다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혹시 이 레베카 기초 심화 말고도 들어보신 교육이 있으실까요? 사실 네이베움 카드 말고 들어본 적은 없고요. 따로 크라우드웍스에서 제공하는 마스터 과정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마스터 과정 어떠셨어요?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나 이런 전산적인 그 데이터 수치에 정확하게 맞아야지 통과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 크라우드웍스 카페에서도 다른 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던데 그 축구공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문제에서 많이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이제 하루 정도는 좀 릴렉스를 하고 멘탈을 잡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그 과정까지 다 통과는 하신 거죠? 네, 통과는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막 교육을 수료하시고 정말 프로젝트에 지원을 할 때 지원 가능한 프로젝트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입문자로서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사실 처음에는 뭐 그렇게 생각만큼 뭔가 공급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실 한두 개 정도는 있거든요. 진짜로 내가 당장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 내가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처음이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정도로 경험치를 쌓는 정도로 이제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가 잘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늘 얘기해 드리는 게 꼭 뭐든지 하나씩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크라우드웍스에서 지원을 또 해서 해보셨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같이 아하 하시면서 보실 것 같아요. 우선 첫 관문으로는 크라우드웍스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이제 크라우드웍스 로고 옆에 라벨링 작업, 모집 공고, 아카데미, 이벤트라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직접 찾을 수 있는 곳이 라벨링 작업이고, 모집 공고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도 사실 이게 궁금했는데 모집 공고에 들어가면 이제 항상 뭐가 횡하더라고요, 페이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여는 게 아니고 협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모집 공고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계약직 형태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프로젝트랑 비슷하게 모집이 되면은 마감되고 모집이 되면 마감되는 거다 보니까 계속 올라와 있지 않은 이유가 모집이 올라왔다, 마감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서는 교육을 하셨던 거 이제 국민내외배움 카드에 대한 소개도 있고 그 이외에 국민내외배움 카드로 교육을 들을 수 없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AID 교육 과정 그리고 이론 교육이라던가 자격증 준비 과정에 대해서 또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AI 전문가 교육 이 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도 혹시 따셨나요? 사실 제가 자격증을 못 땄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일단 프로젝트를 하면서 동시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자격증을 수료한 상태는 아니에요. 초보 데이터 라벨러 분들께서 일을 구할 때 어쨌든 자기소개에 적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어느 정도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내외배움 카드로 교육을 수료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한 줄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게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 줄로 내가 어느 정도 데이터 라벨러인지를 증명하고 싶다면 따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시면서 필요해지시면 따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라벨링 작업에서 프로젝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탭이 크게 참여 중, 참여 가능, 조건 미달이 있고 우선 디폴트 값으로는 참여 가능 작업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참여 가능한 작업에서 아마 문장 생성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조건 미달 작업도 들어가서 혹시 보셨었나요? 네, 저는 조건 미달 작업도 사실 꾸준히 보고 있어요. 다른 고수분들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지? 라는 궁금증이 있을 때도 있어서. 이 조건 미달이라는 게 그런 데이터 라벨러 경험의 차이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면 좋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이것도 자격 시험이 사실 있었잖아요. 자격 시험 통과하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격 시험을 보지 않아서 조건 미달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대 조건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을 수료했거나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이거 여부에 따라서도 조건 미달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조건 미달에 있으면 왜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거를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 카드 하나하나 눌러보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 가능 작업에서 이제 들어가 보셨으니까 프로젝트 지원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 텐데요. 조건 미달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미 프로젝트 할당이 100%가 된 경우에도 교육 조건이 맞아도 불가능해서 조건 미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되지만 이미 프로젝트 할당량이 다 찬 경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진입하는 방법 한번 볼 텐데요. 처음에 프로젝트 카드를 눌렀을 때 나오는 팝업창 때문에 보통 한 번씩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세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네, 이 부분을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딱 나오는 게 바로 이 동의서입니다. 네,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정보들이나 혹은 그런 거에 대한 고지가 나가는 부분이고 그거를 동의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프로젝트에 내가 지원을 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뒤로 가기를 누르거나 X를 누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동의를 한다고 해서 프로젝트에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동의서 제출을 해야 프로젝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한번 제출하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 겁내지 마시고 프로젝트 내용을 지금처럼 꼼꼼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맞지 않다면 여기서 X를 누르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 필요한 정보를 다 기입하고 그리고 주의사항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진짜 마지막으로 작업 제출을 눌러야만 지원이 된다. 네,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내가 보다가 나는 전기 면도기가 없어. 그래서 빠져나가면 여기에
참여 중인 작업에 떠 있어요. 그러면은 나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작업들은 60분 동안은 이 참여 중인 작업에 뜨고 그 뒤에는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제일 질문도 많았고 어려웠던 프로젝트가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일 쉽지 않죠. 그리고 낯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해보면서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키포인트 해보셨죠? 그 수업화.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작업 가이드가 어려워요. 실제로 찍는 점이 훨씬 많고요.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그 대학교에서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 수집할 때 썼던 그 가이드를 그대로 저희가 이미지만 성인 버전으로 가져온 거예요. 원래는 아기의 그 신체 부위에 24개의 점을 찍는 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점을 찍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도 이렇게 진행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가이드 보면은 엄청 상세하고요. 기준이 엄청 명확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직접 보시면서 하나씩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표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익숙한 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낯선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서 그래서 작업 전에 이 포인트들을 눌러서 확인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박과 하박의 중간을 지나라는 의미가 이 팔의 면적의 중앙을 지나는 선 그리고 팔 이 아래의 중앙을 지나는 선이 마주치는 교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골반의 가장 높은 지점은 저희가 옷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서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계속 면적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중앙을. 이제 중앙이라는 의미가 조금 와닿죠. 네. 그러니까 높이가 신체의 높이를 약간 가늠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같은 맞아요. 선에서 네네. 근데 이 5분의 1 지점이 네. 되는 게 어디서부터? 여기서 그 교차점에서 네. 지금 찍은 거 2개가 고관절점이에요.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5분의 2 지점이 교차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운동화랑 옷이 가려졌을 경우에는 네. 그냥 추측해서 찐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선이 그려져 있는 이유가 사실 실제로 도구로 활용하실 때도 저런 그리는 판서 도구 있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네, 이런 것도 어쨌든 발 방향과 이 정강이의 중앙을 지나간 선이 마주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선을 그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작업해주신 것 이제 제가 아예 처음부터 새로 점을 찍어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처음에 눈, 코, 입, 이 이목구비는 너무 잘 찍어주셔서 저는 이거는 먼저 넘어가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인 이제 어깨부터 검상돌기 그리고 복장뼈라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아니지만 활용하면은 좋은 다양한 판서 도구가 있어요. 꼭 이거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 활용하면은 실제 이 이미지 속에서 기준이 명확한지 선을 그리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복장뼈부터 한번 찍어 볼게요. 복장뼈는 어깨의 가장 바깥 부분을 이은 선과 몸 중앙을 지나는 섬의 교차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 부분, 저희가 이제 남성의 이 이두 부분, 끝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끝과 끝을 먼저 연결하고 몸이 지금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 중앙을 지난 선의 교차점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 몸을 중앙을 지나는 선, 그러면 교차점 여기가 복장뼈가 되겠죠. 그리고 검상돌기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와 겨드랑이를 이은 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이어보면 중앙과 겨드랑이를 이은 점이 교차하는 이 지점이 검상돌기가 됩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어깨관절과 왼쪽 어깨관절은요. 가장 바깥쪽이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랑 겨드랑이를 이은 선이고 이 선의 중앙, 여기가 되겠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점. 그리고 여기도 겨드랑이와 바깥선을 이어서 중앙이 될 거예요. 네. 조금 삐뚤어졌지만 자, 그 다음 하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렵죠? 여기가 제일 난해했었을 거예요. 가장 높은 이 골반 위치를 먼저 잡고요. 골반을 잡고 자, 다시 작업 가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 그리고 골반을 이제 찍어 볼게요. 중앙을 딱 그어서 네, 지금 보이는 여기가 골반 중앙이 될 거고요. 다음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은 이 선과 이 허벅지의 면적의 중간을 지나면 되는데 허벅지 면적의 중앙을 지나는 여기도 면적의 중앙을 벗어난 것 같으니 이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골반절을 찍었으니 고관절점 두덩결합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두덩결합은 사타구니를 기준으로 사타구니가 만나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를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나는 것과 타구니 검은 바지를 입으셔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지나면 여기가 두덩결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덩결합이 5분의 1 지점이네요. 제가 작업 가이드를 잘 읽자. 자, 다시 여기가 아니라 이 선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5등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누면 얼추 그러면 잘못 집었지만 여기가 두덩결합인 거죠. 여기는 교차점이고 여기서 시작해서 5분의 1 지점 그 다음 점을 다시 작업 가이드를 보고 찍어볼게요. 고관절 점을 찍을 때는요. 여기 교차점부터 5분의 2가 되는 지점이고 보통 이 5분의 2 지점과 이 교차점이 만납니다. 이렇게. 그쵸? 거의 만나죠. 그래서 고관절 점은 여기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또 이쁘네요. 네,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정확한 점을 찍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